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기술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근데 S&P가 올랐다가 좀 또 다시 떨어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3대 지수가 모두 다 보합이었죠. 뭐 이게 참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팡주부터 한번 보게 되면 전일 그 세금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던 그 아마존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상승폭이 2%가 넘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랑 그 애플이 그 이제 상승을 하고 나머지 팡주들은 다 약보합 상태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뭐 전일이랑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그리고 금융 섹터 중에서 그 어제는 이제 은행 쪽이 올라가고 그 카드 결제 쪽이 하락했었는데 반대로 또 그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은행이 빠지고 카드 결제 쪽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진단 부분, 그 코로나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 그 보급이 좀 많아지면서부터 계속 그 이 진단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하락하고 이제 있는 것 앞으로 같은데요. 진단할 일은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치료제와 그 이 백신 쪽이 예. 계속 성장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 부분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에너지랑 부동산 부분이 그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에너지랑 부동산 부분이 상승한 건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회복세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뭐 하루 하락하고 이틀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이틀 상승하는 쪽이니까 계속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유가가 $70 넘어선 게 투기 수요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투기 수요요. 그 지난주 며칠 전에 나온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는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원유 공급이 너무 빡빡하고 네. 마진까지 정제 그 이런 정제 마진. 예, 정제 마진에 대한 그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유사, 네. 정유사들이 원하는 그런 폭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또 재고가 없고 수요는 급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뭐 봤을 때 이제 100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투기 수요가 좀 붙는 것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 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생긴 거니까 그 지금까지 올라간 가격은 그 투기 수요 자체보다는 그냥 추세상 추세로? 계절이 바뀌면서 온 추세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랑 부동산 부분의 그 이 섹터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좀 호전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임의 소비재 중에서 그 외식 산업이 뭐 스타벅스나 뭐 아니면 그런 다른 외식 산업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동량이 좀 많아지면서 나타난 증상 그런 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살아난다는 게 여러 지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고용 그리고 또 외부 활동 중에서 섹터 중에서도 외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증가되는 매출업 쪽, 그쪽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지금 뭐 유틸리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외부에서 사는 데는 이제 흔히 중장비나 농기계를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오버시층된 면이 있습니다. 그 이번 달 초에 그 지난달 5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하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유틸리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 또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상향한 게 아니라 굉장히 대폭 상향을 했어요. 아, 예,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뱅크에서 나온 그저께 리포트를 보면 어저께 리포트죠. 이게 보면 월드뱅크 리포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전문은 다 못 가져오고 전문을 또 제가 해석하려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세계은행이 봤을 때 올해 그 연초에는 4.1% 정도로 그 전 세계 GDP가 상승할 걸 봤는데 5.6%로 1.5%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리포트를 좀 보니까 세부 리포트의 이 리포트 제목이 Strong but Uneven Recovery라고 다음 페이지 이제 빨간색 표지로 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표지로 된 리포트고 엄청 내용이 길었는데 그냥 짧게 아주 핵심만 좀 말씀 좀 드리면 강한 회복이지만 고르지도 못하겠다. 뭐 K자 회복. 예, 정확하게 예. 여기도 해당됩니다. K자가. 여기 내용 보면 이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일부 국가들이 강력한 경기 반등을 해서 경기 성장이
연초보다 높아지겠지만 신흥시장이랑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 공급 문제랑 전염병 문제가 다시 또 돌아서 장애물이 좀 될 것이고 이런 국가들은 2022년까지 그 국민소득이 예전에 3분의 2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특히 이 부채랑 전염병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경기 성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K자 성장으로 완전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 성장이 이렇게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과 유럽 그리고 뭐 선진국 그 선진국에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네, 당연히 예,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백신 보급이랑 그 이제 뭐 기술 기업 아니 기술 국가 이런 선진국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좀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네. 이제 선진국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붕이 올라가서 후진국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아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K자의 그래프는 더 심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뱅크에서 걱정하는 거는 월드뱅크는 지구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리포트의 내용은. 예, 네. 그런 내용으로 좀 돼 있고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선진국 걱정은 전혀 없다. 선진국은 너무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국가별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자체로 좀 놓고 볼까요? 미국의 구인난이 네.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구인난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어저께 점심에 그 미국에서 온 그 이 주식 채권 트레이더 그 뉴욕에서 왔는데 뭐 거기는 9월부터 정상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9월부터 완전 정상 출근이 되고 네.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뉴욕 전체가 그 금융업 전체가 9월부터는 100%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이르면 이제 930만 개를 이제 구인을 했었는데 네. 예, 구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용이 매칭이 된 된 거는 고용이 된 거는 610만. 610만이니까 거의 300만이 이상 되는 그 네, 인원이 320만. 예, 320만이 여기 제가 헬프 원티드 예, 제발 도와주십시오 와서 제발 일선 좀 이런 뜻 맞죠? 예, 네. 예, 일선 맞죠? 일선. 그러니까 기업에서 320만 명의 직원을 못 구했다 이런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건 가장 큰 거는 이런 호텔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인데 제발 일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이 도대체 왜 못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분석을 좀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지난달에도 나왔는데 이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백신 보급률이 6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맞고 있는 그 홍역이나 뭐 그런 백신들, 감염 백신들도 거기서는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그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직장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기가 일하러 나가야 되는 이제 보육 문제. 예, 그런 보육 문제들이 이제 계속 그 상존을 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 무슨 패밀리 케어 아니 패밀리 가족 계획. 예, 가족 계획, 예, 예, 패밀리 패밀리 플랜 이걸로 뭐 이제 자금을 투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예, 이제 그만줘야 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네. 이거 받아도 그냥 생활이 되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그 지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인난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2000년 이후에 뭐 최대로 지금 직장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저께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그 뉴욕의 이제 금융가에 이 어저께 점심에 했던 그 채권 트레이더는 9월 달에 완전히 그 뉴욕에서 출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5일 근무 중에 이틀 이상은 재택을 해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불안하지 않느냐. 재택근무 이렇게 2일, 3일씩 하면 잘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느냐. 나 없어도 누군가 한다는데 했더니 재택근무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주 4일, 5일 이렇게 출근을 시키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를.
왜 안 다니냐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그 재택근무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편하다는 걸 알아서 이제 주 5일 중에 2, 3일은 집에서 근무시키는 경쟁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져 갖고 이 주 5일을 다 출근시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약간 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데. 근데 물론 뭐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네. 말하자면 배부른 사람들이고 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접객업소 같은데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돌아오는 그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제가 미국 있을 때 한번 그 잡페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법을 붕괴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잡페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구하는 직장이 정말로 어디 중소기업에 뭐 생산 관리하는 이런 자리인데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월가에서 밀려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모기지도 내야 되고 차값도 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아마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당장에 돈을 벌지 않으면은 집도 절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를 한번 밀려나면 심지어는 그 나이트클럽 가드가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 가드 물어보니까 전에 뭐하다 왔냐니까 검사였다. 그러니까 검사였다 실직하고 바로 월세를 못 내면 네. 나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나이트클럽 가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비참한 거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근로자들로 봐서는 그다지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번다,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나라라고 네.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죠. 이제 노동 유연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서 예. 바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노동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이탈하는 거나 그냥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경우가 약간 더 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추가 실업수당이 나오니까 예.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아주 많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심하게 네. 얘기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버티는 거죠. 네네. 이거 끝나면 내가 어디 뭐 햄버거 가게를 가든 스타벅스를 가든 가서 일할 수 그렇죠. 있을 거다. 뭐 네. 이런 믿음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결국엔 그러니까 실업급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사실 지금 있겠네요. 고용 시장을 놓고 굉장히 미국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9월 6일까지 어쨌든 간에 추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한 절반 정도 주가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거 안 받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 8월 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이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나가야 되는 나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고용 또 구직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봤고요. 구인난이라고 해야 되죠. 네, 네, 구인난입니다. 구인난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 이제 간밤 또 밈주식 또 굉장히 또 많이 눈에 띄는 게 있던데 저 네. 잘 모르는 저기도 있고 웬디스는 너무 좀 낯이 익은 네, 주식인데 갑자기 웬디스가 왜 떴을까요? 저 너무 예. 궁금해서. 웬디스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그렇죠. 없어진 네. 프랜차이즈. 그렇죠. 네, 웬디스가 이태원에 그 조그만 데서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웬디스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을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렇죠. 예. 저기 보면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공식 버거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오래된 햄버거인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의 공식 후원 업체였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햄버거 붐이 일면서 햄버거가 상당히 고급 음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밈 종목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웬디스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냥 묻혀져 있다가 밈 종목이 됐더라고요. 20불 정도 하고 그냥 매출도 그냥 그런 아주 이렇게 소외받는 종목이 됐는데 이게 같이 그 밈 종목으로 선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밈 종목이 됐냐면 게시판에서 그냥 이걸 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밈 종목이랑 같이 투자자가 이제 앞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장에서 소외된 그 모멘텀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슈가 없는 종목들을 고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뭐 AMC나 아니면 저기 특히 유명한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 돌고 있는 그 밈주식, 새로운 밈주식들은 그 모멘텀이 없는 소외돼서. 그러니까 공매도 공격도 안 받는 주식. 네. 왜 도대체 이거를 밈주식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알려진 밈주식들은 뭐 한 7개, 뭐 8개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 사이트 레딧 가서 보니까 밈주식은 거의 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밈주식이라는 게 자기들이 밀어 올리면 밈주식입니다. 밀어 올려서 밈주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소외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을 사서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치 투자에서도 뭐 이제 시장 그 기업의 가치가 바로 결국 가격이 된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외가 되게 되면 진짜 가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소외가 된 종목들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자. 그러면 웬디스 같은 경우에 저렇게 오르진 않지만 네네. 그 말하자면 개미 투자가들이 손대기 전에 네. 주가가 네. 실질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돼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여기 뉴비, 그러니까 새 얼굴 웬디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 네. 밑에 그 왼쪽에 저걸 브랜드를 보시면 올드 패션드 햄버거. 예, 올드 패션드죠. 뉴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차트가 지금 3개월 차트인데 20불 정도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달. 예. 그러면 10배 가까이 오른 겁니까? 저게 얼마나? 20불에서 지금 30불로 오른 건데요. 30불까지 오른 데는 이틀밖에 거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웬디스 3개월 차트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매수를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평가돼 있기는 했네요. 예, 강력하게 네.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근데 이걸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이제 올라서 지금 28불이 넘었습니다. 29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끝났습니다. 공매도 밈 주식 그러면은 이 월가의 못된 기관 투자가들 혼내자라는 네네. 걸로 시작이 된 건데 네. 이제는 좀 방향이 바뀌는 거네요. 예, 이제는 좀 으쌰으쌰 밀어주자, 뭐 밈 주식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있는. 발굴하자 뭐 이런 예, 그런 느낌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근데 지금 28불인데 한번 밀어 올려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널리스트 매수 추천도 들어있고 해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리포트들을 좀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한 최고가가 한 30불 정도입니다. 만약에 오늘 올라가면 이거 혹시나 사신 분들 계시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예, 뭐 좀 재미를 좀 보셨으면 부분적으로 예, 하시는 게 낫지 근데 않을까. 아니 네. 회사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가 뭔가 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증자를 한다든지 저 AMC 네. 같이 자사주를 팔아서 네. 실탄을 확보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팔아도 다 팔지 말고 네. 좀 남겨놓죠.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네, 네 남겨놓고 네,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예,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예, 말씀이신 뭐 거죠. 하신다면 원금을 뭐 1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50% 올랐으니까 50만 원 그 수익분 내놓고 100만 원 찾으시면 그렇죠. 예. 50만 원 가지고 해볼 만하죠.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